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진짜 야당 젊은 도지사 통합진보당 기호 3번 이성수입니다. 먼저 오늘 새벽 장성요양병원 화재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는 일평생을 빨갱이로 몰렸어도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싸웠기에 호남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조중동의 좌파 정권이라는 공격에도 굴하지 않았기에 지금도 그를 그리워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구하지 않은 무능하고 거짓된 박근혜 정권 앞에서 고양이 앞에 쥐 신세가 되어버린 관제야당 청와대 이중대 새정치연합의 전남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지켜나가는 정당, 사람을 살리는 진실한 정치, 진짜 야당은 통합진보당입니다. 통합진보당 이성수가 노동자, 농민, 어민, 자영업자가 잘 살고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전라남도를 건설하겠습니다. 전남 지역은 그동안 농도 전남으로 일컬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다변화 시대를 맞아서 농업은 물론이고 소득 증대에 필요한 산업 다각화가 절실해졌는데요. 잘 사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서 시대 흐름에 맞는 성장 동력은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새 후보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함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도민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쳐가겠습니다. 80kg 쌀 23만 원 보장을 위해 1,200억 예산을 마련하고 집행하겠습니다. 중앙정부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로, 전남은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대로 500억 기금을 마련해서 최소한의 농업 생산비를 보장하겠습니다. 마을 공동급식,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센터, 생태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복지도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고, 그리고 사람 아래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라고 하는 인간 세상의 평범한 진리에 맞도록 비정규직 법 제도를 우리 노동자들과 함께 폐지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임금 154만 원을 보장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도시락 공장, 출퇴근 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여수 국가선단특별법, 기업살인 처벌법을 만들어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민간 기업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해서 임금 삭감 없이 좋은 일자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 농민, 어민이 잘 살고 그래야 자영업이 돌아가고, 그러한 선순환의 경기가, 그러한 전남이 우리가 꿈꾸는 전남의 청사진입니다. 고맙습니다. 개인이 범할 수 있는 범죄 중에서 가장 큰 범죄가 외세의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것이고, 독재의 부역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고 서민경제를 파탄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 있는 것은 히틀러 독재에 부역한 독재자들을 지금까지도 색출해서 끝까지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후보님. 그때 1,500명의 기자가 해직됐습니다. 1,500명이라고 하는 기자 숫자는 지금도 엄청난 숫자지만 그때는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살아남으신 것 자체가 승승장구하신 겁니다. 지난 토론에서 민주화 과정에 있었던 저의 전과를 공격하셨는데, 독재에 맞선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집시법에 한 번 안 걸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새누리당 내에서도,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있을 것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라는 무로 몰려서 사형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변호사였던 전 노무현 대통령도 감옥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낙연 후보 자신은 전과가 아무것도 없어서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러한 뻔뻔함과 전남 지역은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2%가 혼자 사는 노인입니다. 게다가 1,300여 가구에 달하는 다문화 가정은 지금 경제적인 빈곤 때문에 이혼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확대,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들을 위한 복지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정부가 지자체에 복지비 부담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까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책 대응 수준은 OECD 주요 22개국 중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특히 소득과 사회적 지원 분야는 꼴찌입니다. 노인 복지 문제 해결의 유일한 답은 사실 정부가 책임지는 것에 있습니다. 저는 우선해서
어르신들을 위해 간병인 제도를 제대로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도비 30억을 지원해서 매년 5개소씩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강진의료원이 5억 6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 중이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도 확대가 고려 중입니다. 또한 좋은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늘려가겠습니다. 현재 전남 22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102개 수행기관에서 454개의 사업 18,284명이 참여하고 계시고 247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좋은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늘려가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정책의 핵심은 다문화 가족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안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사회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리고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양한 취업 교육과 일자리 안내 그리고 그 가능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인권의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장치를 또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정치는 신뢰와 책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께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께 20만 원을 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지금 헌신책처럼 버려졌습니다. 네, 이성수 후보께서 노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반가운 말씀이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노인 일자리 증가를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 우리 노인 일자리의 핵심은 이를테면 노노케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한 어르신께서 불편하신 어르신을 돌봐주시고 그것이 우리 어르신들한테 훨씬 더 편한 일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지금 우리 순천시나 전국의 몇 개 기초단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반응 효과도 대단히 긍정적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에서도 이러한 노노케어 사업을 정형화시키고 그리고 더욱 확대시켜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농촌에 이런 고령화 시대로 접어가고 있는 조건에서 마을 경로당 또 의료 진료소, 보건소 이런 단위들이 공동으로 한데 묶어져서 노노케어 사업이 공동체적으로 진행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울러 거기에 도우미까지 같이 지원되면 그런 좋은 양질의 일자리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좋은 상황들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2005년부터 2013년까지 8년 동안 정부 통계로도 물가 인상률이 27%였습니다. 근데 쌀값은 단 한 푼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낙연 의원께서 사선 의원이라고 자랑하시고 국회 농식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까지 하셨다고 했습니다. 쌀값이 한 푼도 오르지 않았는데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서 뭘 하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 우리 농민들께서 한남대교까지 점거하시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칼바람 맞아 가시면서 쌀값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3만 원을 제기하셨고 그리고 국회에서 21만 7천 원의 합의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입법 발의까지 되었었습니다. 농민의 아들인 우리 이낙연 후보께서는 그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김선동 의원한테 확인했습니다. 왜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더만 법안을 발의하게 되면 다 국회의원들 회람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엊그저께 토론회 때 이낙연 후보께서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신 발언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실시하게 하는 국민기초식량보장 네, 질문 법안에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이낙연 후보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네, 부분적으로 생각이 다른 경우에는 동참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아까 김선동 의원 그것은 제가 요청해 왔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쌀값 문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17만 83원에서 18만 8천 원으로 올랐는데요. 저희들도 21만 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고 동시에 고정직불금도 100만 원이 돼야 한다고 했었는데 여야 협상 과정에서 그것이 100% 반영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반영되었을 뿐이라는 점 그것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협상 과정이 아무래도 통합진보당보다는 여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그들 두 큰 정당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의 현실입니다. 그 결과가 저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농민들께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사선인 이낙연 의원님께서도 가난한 우리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셨다고 말씀하신 분께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전남 도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박준영 현 지사가 우리 농민들에게 지급되었어야 될 벼경영안정대책기금을 280억을 삭감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도당 위원장이셨고 민주당은 박준영 지사의 의견에 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통합진보당의 안주용, 정우태, 이정민 이 도의원들께서 23일간 목숨을 건 단식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벼경영안정기금을 지켰었습니다. 민주당이 그때 뭐 했는지 양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F1과 관련해서 박준영 지사의 가장 잘못된 사업이라고 네, 잘 들었습니다. 이성수 후보께 주어진 주도권 5분의 시간이 이미 다 소요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도권 토론 이낙연 후보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역시 5분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이성수 후보님은 꼭 마지막에 저의 답변 시간을 주지 않고 본인의 주장하다가 발언 시간이 끝나는 그런 식으로 2번 연속하셨는데요. 우선은 그 변호인가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문제는 박준영 지사가 그런 정책을 내놨을 적에 저는 박준영 지사께 몇 번이나 전화를 해서 재고를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농민단체들의 반발 때문에 그것이 원점 회귀됐다는 것은 농민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아까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저를 부역했다 그러시고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용어를 벗어난 말씀으로 저를 많이 공박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썼던 기사, 언론계 내부건 언론계 바깥이건 간에 30여 년 동안 그 누구로부터도 문제제기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사실과 다소 다른 부분까지 꺼내서 그 말씀을 했었다는 것, 그것을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네, 질문 시간이 지금 1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떤 후보께 답변을 좀 들으시고 싶습니까? 이성수 후보께 이성수 후보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분 답변해 주시죠. 예, 민주당 의원들께서 도당 위원장님께서 벼경영안정기금을 없애려고 했을 때 역할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참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그토록 단식을 하고 또 농민들께서 앞에서 집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F1 대회 관련해서 이낙연 후보께서는 지금 실패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F1 지원 법안을 앞장서서 통과시켜 주신 분이 이낙연 후보이십니다. 그리고 F1 성공을 기원하는 그 대회에서 박준영 지사를 포함해서 다 같이 화이팅을 외치고 계신 분이 이낙연 후보님이십니다. 할 때 F1을 추진할 때는 그렇게 하셔놓고 지금 와서는 다 박준영 지사한테 돌리는 것이 이게 정치적 도리에도 맞는 것인지 그리고 책임적인 자세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제가 주도권인데요. F1 대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많이 와야 된다는 건 당시 충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판단인 것이죠. 자, 묻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서울로 유학시키는 부모님들이 한결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이들의 하숙비 또는 방세 걱정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합동으로 남도학숙이라는 기숙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14만 원 내면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굉장히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아서 경쟁률이 3.5대 1까지 갑니다. 현재는 너무 학생들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2 남도학숙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도 그것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금은 516억 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인재 육성기금 그 돈으로 제2 남도학숙을 만들었으면 싶은데 우리 이성수 후보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저는 우리 후대들을 위한 투자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00억이 아니라 5천억, 5조 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학숙 비용도 필요합니다만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하셨던 일테면 등록금 반값의 문제 그리고 정말로 지금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 또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대학생 한 명을 가리키려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그 자녀들한테 다 복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당연히 해결해 나가야 되지만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교육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저는 그런 것이 훨씬 더 책임적인 우리의 자세이지 않냐. 저희들은 그래서 공약한 대로 등록금 반값에서부터 이런 학비가 제대로 줄어들게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무상 교육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당의 입장입니다. 예, 광주에 있는 대학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화순에 있는 전남학숙을 많이
선망하고 계십니다. 제가 최근에 전남 학숙에 가서 아이들에게 배식도 해보고 그 밥을 제가 같이 먹어본 적도 있고 1시간 동안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만 음식이 매우 충실하고 또 아이들이 굉장히 만족해하는 걸 봤습니다. 아이들 건강 상태도 좋고 굉장히 밝게 공부하는 걸 봤는데요. 전남 학숙은 시설의 노후 때문에 시설 개선을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요구를 들어주는 것에도 동의하시는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떤 시설이 됐건 아끼지 말고 저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부를 하고 나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찾아질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갈 곳이 없어 하는 비정규직 88만 원 세대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바야흐로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이 그만큼 많이 늘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전남 지역은 아름다운 해안과 그리고 많은 섬, 그리고 남도의 맛 등 뛰어난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이고 국내 관광인 유치에도 그다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거점 관광을 위해서 지금 서남이안 관광 레저 도시 사업 그리고 갤럭시 아일랜드 프로젝트 등이 추진됐습니다만 계획만 구성할 뿐이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해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남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서 각 후보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비구비 황토길, 젖줄 섬진강, 생태 1번지 순천만, 그리고 지리산.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인다고 해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전남입니다. 이 빛나는 문화와 역사, 그리고 관광 자원을 주목하지 못한 채 산을 깎고 골프장이나 만들었던 것이 전남의 관광 정책이었습니다. 차별성 없는 대회 유치, 축제, 행사로는 관광 전남을 활성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 현실로 증명되었습니다. 저는 전남의 관광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레지당스 제도를 통해서 전남을, 예향 전남을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메카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둘째, 의향 전남에 맞도록 임진왜란, 한중일 전적지 등을 역사 공원화해서 역사 스토리텔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리산 섬진강, 남해 연안을 잇는 광양만권 생태 관광벨트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KTX 나주역 경유와 통합버스 터미널 건설로 중서부권과 무안공항을 관통하는 교통망을 마련해서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덧붙여서 인근 시군을 하나로 묶는 관광 노선을 개발해서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머무는 관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진왜란 스토리텔링을 말씀하셨고요. 또 이성수 후보님의 선거 공보를 보니까 충무공 이순신 장관의 그 당시에 그 발자취를 따라서 여러 가지 기획을 하신 걸 보고 굉장히 흥미 깊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이성수 후보님의 그런 생각뿐만 아니라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중심으로 한 얘기는 많이 발굴되고 또 여러 가지 시설도 만들어지고 축제까지 생기는데 그 당시에 충무공을 도왔던 우리 호남 민중의 노력, 헌신, 희생 이런 것은 덜 발굴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네. 생각을 해서 답변 1분 30초 내로 해주십시오. 예. 임진왜란 전적지는 신성포구, 여수, 순천, 광양이 함께 집결해 있는 신성포구 앞입니다. 우리 지금 중국에서 넘어오는 중국의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중에 하나가 여수의 서귀포입니다. 왜 서귀포를 많이 찾냐?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으라고 서복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주도까지 보냅니다. 근데 그때 서복이 불로초를 찾지 못하고 그 서귀포에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이 서귀포를 가장 찾는 이유입니다. 한중일 전적지, 임진왜란 당시에 한중일 전적지가 있는 우리 순천 앞바다, 여수 광양 앞바다에 그러한 당시의 전적지를 역사 공헌한다고 한다면 중국인들의 속성상 정말로 제주도보다 훨씬 더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관광을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호남의 혼이 깃들고 정신이 깃든 그러한 관광 문화를 개발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는 참으로 중요한 가치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순신 장군의 백길 또 백의 종군길 관련해서는 이순신 장군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호남 민중의 그러한 모든 과정들이 함께 녹여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제와는 약간 동떨어져 있습니다만 오늘 새벽에 장성 요양병원에서 또 그러한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우리 노동자들의 근본적인 생산 현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수 국가선단 특별법과 관련된 책자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책자도 제가 보내드렸고 편지까지 써서 보내드렸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에게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법을 만드는데 같이 동참해 주시라. 정말로 안전을 생각한다면. 근데 입법 발의 서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이낙연 후보께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날짜가 5월 5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5월 5일이면 저희 새정치민주연 4월 4일입니다. 입법 발의한 날짜가 4월 네, 4일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당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도지사 후보가 아무도 없었던 상태입니다. 경선 후보는 있었습니다. 다른 정당은 이미 후보가 확정돼서 이성수 후보님처럼 그분이 대표로 나오실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세 사람이 후보가 되고자 경합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마땅치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가산단 특별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수를 포함해서 우리 오래된 산단들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고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그러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지역 지원 및 그 근로자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법 기술적으로 국가산단 특별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김선동 의원이 내놓으신 것처럼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운운하는 그런 법으로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제출한 네. 법이 그 법안입니다. 아니, 네. 제 시간이죠? 예. 그리고 노후산단 일반을 규정하는 그런 법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로 좀 유연성을 가져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을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도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끝으로 새 후보께서는 각자 유권자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이라든지 아니면 혹시 오늘 이 시간에 미처 답변하지 못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한 분 한 분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는데요. 1분 30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서 입법 발의되어 있는 여수 국가산단 특별법과 기업살인 처벌법이 제정되었더라면 세월호와 같은 참사, 장성 요양병원과 같은 참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연합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안전과 생명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지금 당장 여수 국가산단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서민이 살려면 노동자, 농민, 서민의 정당인 통합진보당이 승리해야 합니다. 통합진보당과 통합진보당의 모든 후보들에게 전남도민 여러분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통합진보당과 이성수는 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만들어가셨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더욱 확고하게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못다 이루신 서민경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제대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고 김대중 대통령님을 당선시킨 선거혁명이 지금 필요합니다. 통합진보당 이성수를 전남도지사로 만들어주십시오.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10조 원을 가지고 있는 이건희도 한 표,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우리도 한 표입니다.